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샀으면 하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또 대장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도 뭐 좋았다 나빴다 사실 뭐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일단 시장 자체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수급 자체가 거의 뭐 없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보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4천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결국엔 4천선을 지켜냈고요. 4천선을 지켜내면서 5위평대를 터치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천을 지켜냈기 때문에 다음 주, 내일 뭐 조금만 상승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골든 크로스 계속 나오죠. 골든 크로스는 이제 또 상승 시그널이 되니까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빠졌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지 뭐한다. 장중에 단기 또 고가를 찍었고 고점을 찍고 5위평대를 터치하는, 그래서 5위평대를 지켜주는 추세, 지금 저항 돌파하고 안착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항봉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의 사실 흐름, 수급만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조금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의 흐름상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이다 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하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떤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악재로 생각하면 악재인데, 지금 환율이 이제 어제죠? 어제 1470 아래로 이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지켜주다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부터 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반등하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코스피에서 그냥 대거 그냥 매도 때리는 모습. 사실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그냥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세가 쭉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어찌 보면 이제 환차손 리스크,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코스닥은 어쨌든 그래도 조금의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이제 매도한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좀 받쳐주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는 건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또 이제 조정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또 AI 판매 목표치를 줄였죠. 그러니까 AI 제품 매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다? AI 버블. 그러니까 AI를 통한 수익이 고평가되어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또다시 한번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AI 섹터들에 대한 이런 하락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악재가 되었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차트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이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승부르기 조정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매수는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정책까지 부각되느냐?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현재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과거 이 당시보다 별로 못 나가네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때가 더 높았을 수 있지만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키 맞추기 나선 코스닥이란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기대임이 장중 시총 500조가 넘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다시피 시장이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조 원 고지를 넘어섰다라는 거고, 현재 보면은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봤을 때 이제 어제까지가 4조
이제 497조 정도였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한 해가 이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때가 이제 21년도예요.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이제 코스닥 그 흐름을 봐도 아시겠지만 500조 못 넘겼어요. 거의 440조 정도. 그냥 500조를 못 넘겼는데 이번에 뭐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500조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은 이 과거 21년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조금만 상승 탄력이 붙어줘도 이거는 그냥 뚫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1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없었죠. 제약바이오만 랠리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만 랠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1000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크지 못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총이 크지 못하죠, 코스닥에서.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 이 당시는 2차 전지만 가지고 끌어올렸어요. 2차 전지만 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때 뉴스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이때 제약바이오가 날려놓으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대다수 섹터들이 거의 최소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수급 쏠림 현상과 함께 오히려 이 둘 다 함께 가지 못했던 추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제약의 랠리와 플러스 2차 전지가 함께 붙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세게 가져다 박는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이 랠리와 함께 코스닥 1000은 그냥 뚫을 거라 봐요. 이미 시장의 분위기가 보면은 이 1000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약도 좋고 2차 전지 코스닥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그리고 과거에 제약과 코스닥만 가지고서도 제약과 2차 전지만 가지고서도 이 정도 상승이었다고 하면은 둘 다 받쳐준다고 하면은 1500포인트까지 사실 저는 무난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여러분들이 2차 전지도 되었고 이제 제약 바이오도 되었고 이런 섹터들을 이 줍줍줍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도 좋은데 2차 전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또 뭘 얘기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2차 전지에 대한 29년까지 또 2,800억에 대한 투입. 2,800억이니까 뭐 얼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자율주행, 드론, 이 로봇 모든 먹거리 산업의 필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투자를 한다는 모멘텀이 활성화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올라가는 이 상승 탄력을 만들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런 투자 모멘텀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와 별개로 이제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죠. 지원이라는 모멘텀도 나와주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금 19조 1662억 원으로서 이제 확보를 해놨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한다?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을 또 더 준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보조금 지원 소식이 또 뭐가 됩니까? 우리 흔히 잘 아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 역시도 실적 기대감. 그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는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은 무엇을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이건 미국 주식이죠. 이미 최근 대비해 가지고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4달러에 있던 게 거의 20달러까지 한 5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추세요. 조정을 주는 추세인데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봐도 굉장히 저평가됐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지금 배터리 기술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협력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때 7월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미 그 상용화 단계 진입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뭐가 나오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발표가 나온 게 뭐 때문이다? 10월 22일에 이미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이 첫 번째 차량 프로그램 두카티 V21 L 모터사이클에 탑재되는 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이미 출하했습니다. 샘플을 출하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뭐가 기대가 돼요? 당연히 이제 샘플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성능을 거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초기 양산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게 상용화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뭐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에 엄청난 탄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빼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상용화 기대로서 이제 26년도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깜빡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내년이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구조의 변화의 해로 지금 애널들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따 2차 전지를 보자는 거고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같은 기대감이 퀀텀스케이프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애널들의 리스트 데이 개최와 함께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다? 현재 이번 행사는 26년 배터리 시장이 단순 성장 국면에 넘어 경쟁 구조 변화, 기술 전환, 규제 정렬의 해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27년 이후로 예상되는 뭐다? 전고체 상용화, 본격적인. 그럼 27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겠다? 26년부터 움직이겠죠. 적어도 1년 전에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마 26년부터 해서 급격하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혜주들이 아까 이런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기 시작했다. 이미 이 테스트, 이미 시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샘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초기 양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라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26년 이런 본격적인 전고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이런 포트에 넣어두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수화학. 그래서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의 이틀째 급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지금 보면은 이수화학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이거를 거의 상한가 이제 26% 상한가 상한가 이거를 여기서 나왔네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액체 저해제를 쓰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미 거래를 터뜨렸어요. 거래를 터뜨려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미 뭐가 될 수도 있다. 26년 스타트를 하기 전에 이미 물량을 한번 잡아먹는 매집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정이 주겠죠. 조정을 주는 구간이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인데 이 이수화학을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했어요. 이 급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때문에 사실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물적 분할하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사업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다 뺏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수 화학에 있는 수급이 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로 넘어가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봐둬야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화학의 자회사지만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이수화학은 얼마? 2,458억이에요. 말도 안 되게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핵심 사업을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뺏긴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사실 어찌 보면은 핵심 사업은 맞습니다.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죠. 첨가제.
그리고 이수화학은 말 그대로 그냥 전해질을 만듭니다. 전해질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질 같은 경우가 이 첨가제가 대비해서 단가도 낮고 마진도 낮고 뭐 이런 게 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의 영업이익, 돈을 벌어들이는 건 전해질 첨가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부정 못해요. 돈이 더 많이 되는 사업은 전해질 첨가제가 맞습니다. 언제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라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드는 건 뭐다? 액체 전해질이에요. 액체 전해질 첨가제예요. 전고체 핵심 소재에서는 애초에 고체 전해질이 될 거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첨가제에 대한 부분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한 게 게임 체인저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런 전해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더라도 점차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의 성장성은 오히려 뭐가 더 크다? 이수화학의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보통 산업의 전환기에는 첨가제보다도 이런 고체 전해질이 당연히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직접 고체 전해질을 자체를 직접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앞으로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 자체 조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첨가제라는 시장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전고체 소재 시장을 정조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액체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었던 기술을 가지고 첨가제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뭐 한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진 원료를 뭐 한다? 황화 리튬 양산 체제에 돌입하겠다. 첨가제가 아니라 원자재를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뜨면 뜰수록 어차피 첨가제보다 전고체 전해질이 더 크게 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수화학이 엄청난 실적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황화물을 이용한 전고체 전해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지금 더 이수화학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느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그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황화물이냐, 산화물이냐, 뭐 폴리머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의 분포도, 그래서 기술 분포도를 보면 분포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가 더 높다? 황화물계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보면은 이제 뭐 산화물계 26%, 고분자계 뭐 28%, 뭐 하이브리드 9%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이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아시아 비중에서도 황화물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글로벌 배터리 1위에서 4위까지 기업이 어딥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런 아시아에서 지금 기술 분포가 높은 게 뭐다? 황화물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수화학에게는 좋은 시그널이에요. 글로벌적으로서 1위, 4위를 선점하고 있는 이 1, 4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고 그런 아시아 기업이 지금 황화물계에 대한 기술 분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그 주도권이 뭐 있다? 아시아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황화물계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화물 관련되는 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뭐 보고 자료를 봐도 알겠지만 현재 가장 유망한 게 뭐다?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게 후보로서 나오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후보라면은 가장 우수한 에너지 밀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게 황화물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적용된다, 시장에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수화학이 과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치가 얘기했죠. 전고체 배터리가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이제 커진다고 하면은 그 첨가제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올라갔던 이 부분이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만 가지고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 위로 시장가를 올려 탈 필요는 없고 눌림목 여기가 매집봉이면은 거래 없이 많이 눌릴 거예요. 우리는 26년을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 월봉 봤을 때 눌림목에서 좀 한 공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가격 전략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텔레그램 링크로 입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뭐 리포터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대응 전략 리포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26년부터는 또 무료로 또 어떤 식으로든 리딩을 좀 진행해 볼 생각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댓글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